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반도체 불모지에서 스마트폰 세계 1등 삼성, 100년 기업 향한 삼성 이건희, 이대로 가다간 삼성이, 이건희의 일생의 화두는 6위였는데요. 상속세는 10조로서 한국 전체 3년치의 상속세와 맞먹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 22년 만에 최악이고 81만 명이 줄었다는데, 무너지는 일자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세계의 삼성으로 100년 기업 향한 이건희의 뚝심, 이대로 가다간 삼성이, 이건희 일생의 화두는 늘 6위였습니다. 삼성 상속세 10조, 한국 전체 3년치 상속세와 맞먹는다. 이건희 별세, 상속세만 10조, 삼성과 일부 지분 매각 가능, 반도체 불모지 개척하고 삼성 스마트폰 세계 1등으로. 코로나 제약산으로 고용 충격 1차 때보다 컸고 22년 만에 최악이다. 81만 명이나 줄었다.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삼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묵묵히 꿈을 현실로 변화시킨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약속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모습인데요. 그야말로 수고하시고 애쓰신 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1987년 회장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그 약속은 당시 사람들에게 메아리 없는 애침에 불과했지만 세월 속에 하나씩 이렇게 실현됐고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1987년 10조 원이 채 못되던 삼성그룹의 매출은 2018년 현재 386조 원을 넘기면서 39배가 늘어났고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396배가 커졌습니다. 세계가 놀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고인의 꿈과 약속이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하셨고 고인은 2014년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동안이나 투별 생활을 하셨다가 삼성 2대 회장에게 올랐다가 와병 전 27년 동안 그룹을 이끌어 왔습니다. 삼성 IT 산업의 모태인 삼성 반도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삼성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죠. 이건희 회장이 파산 직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경영인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1974년 TV 하나로 제 뜻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 일본보다도 20년, 30년 늦었는데 따라가기는 하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기술 속국으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 삼성이 나서야죠. 제 사죄를 보태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신경영 선언 이후 이건희 회장은 반드시 일명당 1대 무선 단말기를 가지는 시대가 옵니다. 변화기를 중시해야 한다. 라면서 삼성 신수종 사업으로 휴대폰 사업을 예견했고 1955년 8월 마침내 애니콜은 전 세계 휴대폰 시장 1위인 모토로라를 제치고 51.5%의 점유율로 국내 정상에 올라섰고 당시 대한민국은 모토로라가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한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2000년 신년사를 통해서 21세기 초인류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번의 계기를 만들어냈고 지금이야말로 반도체 하면은 당연히 삼성이 떠오르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반도체 인수는 말도 안 되는 공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한 기업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보고서로 내놓으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후 삼성은 100년 기업을 향한 그 무수한 노력과 도전의 연속이었는데 회장 취임 당시 미래를 향한 약속, IT 강국의 초속, 글로벌 영토 확장, 위기 극복의 리더십, 사회 문화 변화 선도, 사회 공헌 활동과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 스포츠 지원이라든지 소프트 경쟁력 강화, 그 모두가 100년 기업의 삼성의 밑그림이 되어 왔습니다. 삼성 기업의 꿈을 향한 이건희 회장의 외침과 함께 삼성은 그 꿈을 향해 쉼없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가슴 벅찬 미래를 향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초인류이고 방향은 하나로, 눈은 세계로, 그리고 꿈은 세계의 미래에 두고 힘차게 앞으로 나갑시다라고 이건희 회장님은 1994년도에 말씀을 하셨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불면증이 시달렸고 이대로 가다가는
삼성 전체가 사과리집과 같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체중이 10kg 이상 줄었다. 라면서 불안증 환자 독백처럼 들리는 이 말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취임 5년 차이던 1992년 회상을 하면서 남긴 고백이 되겠습니다. 1992년에 그룹 매출이 선대 이병철 회장 마지막 해 곱절로 늘어난 때였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D램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이 휩싸여 있었고 잘 나가는 삼성에 쉴 새 없이 혁신을 외치는 부잣집 도련님을 이해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10월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10조 원대 상속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계열사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10조 원은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걷어들인 상속세 세수를 모두 합친 금액과 맞먹고, 자,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재산세 30억 원이 넘으면 이제 상속 재산이 이제 30억 원이 넘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율이 5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대 지주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상속할 때는 영연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할증이 붙게 되고, 그 이건희 회장의 각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대부분 50% 미만이기 때문에 할증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이런 산식을 적용한다면 상속재산세 18조 2,200억 원에서 20%가 늘어난 21조 8,640억 원에서 상속세율 50%를 곱한 값 10조 9,320억 원의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자진신고해서 세액공제 3%를 공제받으면 10조 6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속세율은 약 60% 가까이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참 지나치죠. 세금이 상속세가 60%를 빼앗긴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60%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넉 달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산이 추가로 상속되는 경우에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고요. 자, 상속인은 내년 4월까지 상속 관련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고, 자, 시점부터 세금을 전부 내도 되지만 상속세 규모가 큰 경우는 연부납 제도를 이용하게 돼서 신고하는 새해 6분의 1을 세금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9개월 안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납부 세액을 결정하게 되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기준 세액 신고액은 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4조 원이고 그전은 2조 9,600억 원. 자, 이미 삼성이 오랜 기간 동안 상속과 관련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상속세로 인해서 지배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견해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은 코로나 재확산 충격으로 인해서 1차보다 컸고 22년 만에 최악이다. 고용은 81만 명이나 줄었다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제외하고, 60세는 이제 특별히 정부 예산으로 지원했던 걸 제외하고, 취업자가 81만 1,000만 명이 이제 1,000명이 줄었고, 올해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1차 확산 때인 4월보다 더 많아서 4월엔 75만 명 줄었고, 1998년 12월 123만 7천 명 이후 21년 9개월 만에 최대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고용 충격이 상상 초월한다. 22년 만에 최초가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고용 충격에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취업자 수가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연속 감소하는 고용 충격이 장구화되는 모습인데, 특히 지난달에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취업자 감소폭이 국제통화기금 애완이교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8일 통계청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000명 마이너스 1.4%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3월 19만 5,000명으로 10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된 이후 7개월 연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지난 8월 중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감소폭은 5개월 만에 또한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업자 수의 증가 추이를 보면요, 꾸준하게 전년 동월 대비를 보면 꾸준하게 이제 취업자 증가 추이가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아울러서 이제 3월 이후, 올해 3월 이후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실업률을 보면은 15세에서 청년층도 꾸준하게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체 실업률 또한 크게 많이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도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고, 15세부터 29세 청년층인 전년도보다 21만 8천 명 감소했고, 30대에서도 28만 4천 명 줄었습니다. 40대 또한 17만 6천 명과 50대 13만 3천 명에서 감소했지만, 오직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만 41만 명 늘면서 큰 추락세를 좀 막아섰다는데, 거의 의미가 없는 이제 증가죠. 자,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81만 1,000명이 감소했고,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 4월보다도 많았고, 지난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47만 6천 명이 줄면서 IMF 애한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2월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집적 일자리 정책 효과가 두드러진 60세 이상을 제외한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은 IMF 애한위기 시절인 1998년 12월 마이너스 123만 7천 명 이후 21년 9개월 만에 가장 컸고,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된 지난 3월 60세 이상을 제외한 취업자 수는 53만 2천 명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4월 이후 5월 69만, 6월 69만, 7월 65만까지 3개월 연속 줄다가 8월 65만 8천 명 이후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됐는데,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8천 명 줄고 2014년 2월 21만 명 이후 가장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30대 또한 28만 명, 글로벌 애한위기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4월 29만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40대 취업자 수도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9개월째 연속적으로 추락 중이며, 청년층 취업자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폭은 올해 4월 24만 5천 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40대를 포함한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매우 줄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자동화라든지 인공지능화로 인해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각자 생존 전략을 세워서 현실을 극복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경제 위기와 일자리 위기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등 어떤 환경에서도 처하더라도 우리가 생존을 도모하고 위기를 딛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